네, 오늘은 11절 5절 연쇄 법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1절 5절 연쇄 법칙. 영어로는 이게 체인 룰이라고 해요. 체인 룰. 체인처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변수 함수부터 생각을 하시면, 일변수는 x축에서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함수가 합성되는 걸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 변수가 있고, 여기가 y 변수가 있고, z 변수가 있으며, y는 어떻게 되죠? y는 여기와 관계가 fx, 여기는 z하고 y가 z 이퀄 gy, 이렇게 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합성은 어떻게 되죠? f 합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 이렇게 x를 하죠. 그러면 z,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dg dx,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합성해서 미분하는 것은 g를 미분해서 fx를 그대로 두고 f'x를 미분해서 넣는 거다, 이렇게 적죠, 그죠? 그러면 얘를 보면 g를 미분하니까, g를 미분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z를 y로 미분해서 여기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f'x니까 y를 x로 미분하는 거죠. 얘는 dy dx,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dg dx는 dg dy의 dy dx, 이렇게, 그죠? 그렇게 똑 보면 이렇게 소거되면 얘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일변수 함수의 합성함수 미분 공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변수 함수를 내보겠습니다. 이변수 함수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은 출발은 t 변수로 출발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함수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평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함수값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t에서 함수값이 두 개라는 벡터 함수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오면 이렇게 해볼까요? x, y 두 개의 변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t가 x로도 가고 y로도 가요. 그러니까 얘를 형상하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변수 x고 변수 y죠. 그럼 x는 t에 관한 함수니까 ft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얘를 그냥 xt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를 gt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얘를 그냥 yt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중간 단계에서 변수가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끝의 단계에서 얘로 가는 함수인데 얘는 실수예요. 그러면 z 이퀄 어떻게 되겠어요? xy에 관한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xy에 관한 함수니까 요 부분이 살짝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z 이퀄 fx, y라는 함수꼴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합성이 여기로 이변수로 갔다가 이변수에서 일변수로 가는 거죠. 그럼 합성을 하면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dg dt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dg dt. 일변수에서 일변수로 가니까 얘는 일변수 미분이죠. 그러면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뭘? 여기에서 여기로 미분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dx dt가 있고 dy dt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도 미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편미분이 있잖아요. 그죠? 라운드 z에 라운드 x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라운드 z에 라운드 x를 미분하고 x는 t로 미분해서 더하기 라운드 z에 라운드 y로 미분하고
여기는 dy, dt 미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결론은 공식이 이게 체인룰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z 변수를 t 변수로 미분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x를 t로 미분한 것과 z를 x로 미분한 거에 이렇게 얽혀 있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얽혀 있죠. 더하기 요쪽 미분과 요쪽 미분이 또 얽혀 있죠. 그죠? 꼭 체인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체인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증명은 쉽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쉬우냐? 델타 Z는 우리가 배웠죠. 델타 Z는 어떻게 되죠? fx의 a, b의 델타 x 더하기 fy의 a, b의 델타 y의 입실론 1의 델타 x 더하기 입실론 2의 델타 y 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선형견사고 뭐죠? 선형견사 그리고 미분 그죠? 차이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의였죠. 그러면 우리가 dgdt를 한다는 건 여기에 델타 t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t를 양변에 나눠 봅니다. 그럼 델타 t로 나누면 여기 델타 t가 들어가네요. 여기도 델타 t가 들어가네요. 여기도 델타 t가 들어가고 얘도 델타 t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dx dt로 바뀌죠. 그죠? 요 왼쪽은 dg dt로 가고요. 여기 부분은 편미분으로 오고요. 요 부분은 dx dt로 오고요. 요 부분은 여기로 오죠. 그 다음에 dy dt도 여기로 오죠. 그런데 여기는 dx dt로 가는데 이 부분이 미분 가능하면 얘가 둘 다 0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은 제로가 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예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제 1번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z 이꼴 x제곱 y 더하기 3xy 4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는 sin 2t, y는 코사인 t. x는 sin 2t, y는 코사인 t인가요? 코사인 t. 자, 뭘 구하느냐면 예제 1번이 t 이꼴 0에서 dg dt를 구하라. dg dt를 구하는데 t 이꼴 0에서 구하래요. t가 0일 때. 지금 보면 여기에 t의 값을 하나 줬을 때의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x로 편미분하고 dx dt 더하기 z를 y로 편미분하고 dy dt 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얘를 x로 편미분하면 2xy 더하기 3y 제곱. 그 다음에 dx dt는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하면 2 코사인 dt 더하기, 그죠? 얘를 y로 편미분해 볼게요. y로 하면 x제곱 더하기 12xy 3성. dy dt는 요거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sin t예요. 자, 그러면 t 이꼴 0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t 이꼴 0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는 건 금방 되죠. 그죠? 그렇죠? 대입하면 돼요. 근데 xy는 뭐냐면 t 이꼴 0일 때 xy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t 이꼴 0을 대입하면 t 이꼴 0을 여기다 대입하면 t 0이면 사인 제로는 제로, 여기는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미분하고 fx를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t 이꼴 0일 때의 값을 대입하면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fxyz 이꼴 제로라고 가정하면 z 이꼴 간단하게 두 개짜리로 해볼게요. fxy 이꼴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음함수 미분법은 y 이꼴 스몰 fx로 표기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넣고 생각하면 x에 fx 생각해서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x가 x, x가 fx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는 함수가 fx, fx 이렇게 생각해서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체인 룰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음함수 미분법에 대한 결과를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활동 문제로 익숙해 보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끝.